주식 고수들은 딱 한 종목만 팝니다. 최성환 대표의 딱 한 종목, 오늘도 리서치 아름 최성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처럼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요즘과 같은 증시 조정 기간은 참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되고요. 네. 또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되는데 네. 이런 증시 조정이 곧 기회라는 리포트 제목으로 한 네. 가지 종목을 선택을 해오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망투자처. 네. 그럼 이런 증시 조정 기간에는 우리가 어떤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저희가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네네. 뭐 지금 시장 환경도 상당히 어렵고 네. 어떤 종목을 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려야지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질지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고민을 많이 네.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의 그런 그 증시가 어렵고 변동성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때문이 그렇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뭐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는 내수가 좀 중심이 되는 그런 업종을 좀 찾아보자. 그러면서도 이제 그 환율 영향이 또 좀 제한적인 회사들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금리를 올리는지 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많이 있지 네네.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뭐 한은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처럼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당연히 이제 좀 안 맞아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위주로 좀 선별해봤고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제 배당주에 대한 투자들이 네네. 또 많이 있을 거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배당주와 관련된 그런 업체들, 뭐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지난해서부터 또 배당을 상당히 늘린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중에서 좀 필터링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커버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또 좀 괜찮은 걸로 하나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 내수 시장을 100%로 하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에서 좀 벗어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환율의 불안정성도 좀 벗어날 수 있는 거고 게다가 무차익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빚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금리 그렇습니다. 인상에도 그렇게 끄떡 없다는 이야기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높은 배당 성향까지 네. 그런 종목이 있다니까 또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어떤 종목일지 저희가 지금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JC현 시스템입니다. 어떤 기업이죠? 예,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 대만의 기가바이트나 네네. 에즈락 같은 그런 메이커를 가지고 있는 그 PC 부품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업체들에게 이제 그 그래픽 카드라든지 메인보드 같은 것들을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시키고 있는 국내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수입한다고 해서 환율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있을 것 말씀하실 같은데요. 수가 있는데 네. 대부분의 이제 이런 판가들이 그런 그 시세에 맞춰서 바로바로 이제 판가 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메인보드 그러니까 CPU 가격이 순간순간 또 많이 변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경우를 다 감안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통업체지만 뭐 환율의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뭐 가상화폐 채굴에 많이 쓰인다고 해서 그래픽 카드 수요가 또 많이 있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그 CPU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텔에서 지난주에 이제 뭐 그 세대 교체가 된 그 메인보드 CPU를 내놨는데 그 부분이 이제 8세대에서 9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8세대의 CPU 가격이 좀 상당히 높아진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국내 이제 PC 구매를 좀 뒤로 미루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네. 4분기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PC 수요의 성수기로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하락 수준이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뭐 올해 전기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그런 그 필터링에 네네. 가장 좀 적합한 그런 업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올해에는 사상 최대 실적까지 낼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런 네 가지 조건을 갖고 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기업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JCN 시스템이라고 하면 뭐 드론에 관련된 그 종목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세계 최대 드론 업체라고 하면 중국의 이제 DJI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DJI의 그 드론 제품들을 국내에서는 뭐 몇 군데 업체가 같이 수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VR 시장이 국내에 좀 많이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VR 게임장도 게임기 정말 네.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이 VR 기기들 중에 HTC의 그 바이브라는 모델이 네. 지금 상당히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독점으로 국내에 수입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키덜트 시장이라고 해서 뭐 나이 이제 30, 40대 그 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게임기들을 많이 구매한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 키덜트 시장이 국내에 지난해까지는 뭐 1조 원 정도까지 확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동사의 뭐 성장성이 앞으로 또 높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몇 가지 팩트 체크 추가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차입 경영을 한다고 하고요. 또 배당 성향이 높다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진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 빚을 내지 않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아예 네, 없는 건 그렇습니다. 아니겠지만 그 빚의 규모가 굉장히 작나 봐요. 네, 지금 뭐 차입금으로 이렇게 네네. 그 공시 나온 걸 보면요, 지금 뭐 하나은행에서 110억 원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뭐 35억 원 이 정도씩 빌려 네네. 있다고는 하는데 연 이자율이 이제 0%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뭐 0%라고 그 차입금으로 네네. 가만히 되어 있는 거는 동사가 이제 렌탈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2013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리스를 한 곳에서 돈을 이제 빌린 것들을 이제 은행 이자로 잡아놓고 미리 이자는 이제 그런 그 사업장들에서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동사의 그 이자 비용은 실제적으로 납입되는 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뭐 2점 몇 %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자 비용이 연간으로 지금 9억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네. 거의 뭐 좀 그 차입금이 9억 원 정도 수준이고 2% 정도 이자를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이제 차입금 수준이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 렌탈 사업 쪽이 네. 상당히 지금 그 성장 동력으로서 좀 차지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원래 2013년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한 63억 원 정도 네네. 수준이었었는데 매년 한 30%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30억 원까지 매출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최근에 이 PC방들이 네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배틀그라운드 같은 고사양 게임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메인보드의 그런 교체 주기가 다 임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이제 바로 그 구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렌탈 사업들로 좀 그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내면서 그런 부분들 교체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상당 부분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네. 최근에 이제 그래픽 카드만 바꿔서 그래픽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모니터도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렌탈 구매에 대한 그런 영향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 뭐 PC를 비롯해서 모니터들까지 렌탈을 하는 사업으로 또 확산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제이시언 시스템의 실적이 어느 정도를 기록하게 될 것인지 그 전망과 지금까지의 실적 현황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그 지난 상반기까지는 동사가 네. 상당히 수익을 잘 냈었습니다. 뭐 매출액 1,540억에 영업이익 113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네. 상당히 뭐 지난해 영업이익이 162억이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 상반기에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네. 국내 이제 그 인텔에서 3세대 CPU들이 공급이 지연되면서 지금 가격이 상당히 오른 상태거든요. 원래는 7월 달에 이 CPU 가격이 한 30만 원 초반 초반 정도였었는데 네. 지금은 뭐 50만 원을 넘었다가 지금은 평균 가격이 40만 원 후반대 정도로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PC 구매를 뒤로 미뤘었던 고객들이 많아졌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3분기 실적에는 조금 이제 악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4분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그 졸업이나 입학 시즌이 다 겹치는 그런 성수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쇼핑 시즌이죠. 네, 그래서 뭐 PC라든지 노트북 이런 네. 쪽에 매출이 또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연말에 이제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바이브 같은 VR 게임들이 또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4분기 실적서부터는 다시 회복세에 진입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봤을 때는 제이시언 시스템이 지금 그 매출액 한 3천억 원 정도를 초과할 것으로 3천억 원 가까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은 지난해 162억 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8억 원으로 어떻게 보면 한 9.7%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주가는 지난해에 그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경쟁업체 이제 다나와 같은 경우에도 네. 동사와 이제 비슷한 PC 시장에서 유통하는 업체이긴 하지만 지금 보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동사보다 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은 지금 2배 이상 차이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앞으로 좀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업체들 중에서 제이시언 시스템에 주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몸집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기업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주가 전망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올 연중 고점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거의 네. 14,000원 넘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6,300원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가 네. 판단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지난해 그 적정 주가를 11,200원 정도를 제시를 네, 했었습니다. 근데 그 장 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돌파를 했었고, 저희가 이제 커버리지를 좀 최근에 안 하고 있다가 관심을 갖게 된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망한 업종이고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정 주가를 올해 이제 실적에 PER 15배 정도를 적용해서 12,000원 정도를 지금 적정 주가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성환 대표의 딱 한 종목, 바로 제이시언 시스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딱 한 종목과 함께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함께 인사를 드릴 거고요. 오늘 말씀 나눠주신 최성환 대표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